자꾸 빠져요. 자, 오늘 할 내용은요. 시험 대비 문제 3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4번부터이고요.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이게 숙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드린 거 추석 숙제로 제가 열심히 어제 걷어서 오늘까지 채점을 했어요. 오늘 채점 한 진짜 뻥 안 치고 한 50명 한 것 같아요. 거의 진짜 많이 했어요. 1, 2, 3학년 다 통틀어서 심지어 제가 맡은 애들이 숫자도 많은 반이어가지고 채점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다 적어서 보내드렸으니까 그거 채워오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안 채우시나 계속 안 채워오시면 거꾸로 들어왔구나. 왜 이걸 순서를 바꿔서 이거 제 거 아니에요. 뭐가요? 이거 거꾸로 해주세요. 꼭 그려져 있죠. 복사했으니까요. 아 그래요? 그것까지 복사가 돼요. 그거 빼고는 복사가 안 됩니다. 그렇게 고급진 복사기는 아니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안내해드리도록 하죠. 본책 채워오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빠지신 분들, 영상 받으시는 분들은 이것도 채워오시는 것까지가 숙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 숙제로. 그리고 예상외로 페이지가 생각보다 많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시 자기가 그 부분이 책을 깜빡하고 놓고 와가지고 프린트물로 했었다 하시는 분은 나중에 프린트물을 저한테 보여주시면 숙제가 감면이 되는데 책에 안 끼워 놓으셨기 때문에 다 페이지가 적어져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8시부터 쭉 비기 때문에 계속 안 해오시면 나중에 어느 순간 시험 보기 전에 맘먹고 보강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되니까 해오세요. 자, 4번부터 가보죠. 자, 보기를 참고하여 이 시에 사회문화적 배경을 써라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가난한 사회의 노래고요. 가난한 사회의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문화적 배경은 바로 뭐다? 언제다? 맞다. 대답 안 해줄 거죠? 1970년대입니다. 산업화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의도는 뭐였다? 여러분 꼭 키워드 하나로 기억하고 계시면 좋아요. 그 가난한 도시 노동자들에 대한 위로입니다. 알겠죠? 그런 키워드들 좀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걸 바탕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좀 길 거니까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구나. 써보도록 하죠. 4번입니다. 말하는 이는 힘겹게 살아가는 산업화 시대의 도시 노동자로. 이 얘기는 지난 시간에도 했어요. 그대로 서술형에서 또 나오는 거고요. 자, 이 시는 1970에서 80년대 노동자들의 고달픈 삶을 보여주고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젊은이들을 위로하고자 했다. 이렇게 씁시다. 좀 길긴 기네요. 자, 오늘 몇 페이지까지 서술형이 나갈 거냐면 1단원은 다 나갈 겁니다. 근데 선택학습은 빼고 나갈 거니까 일단 5페이지까지는 서술형이 진행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문제로 가볼게요.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쓰셔야 돼요. 두 가지 키워드, 산업화, 1970년대 산업화, 고달픈 도시 노동자, 그 다음에 뭐 하려고 한다? 위로. 이 세 가지 키워드는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제일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보이는 거죠?
예, 안 보이면 얘기하세요. 글씨 더 키워드릴게요. 예. 원래 글씨를 더 키워드릴게요가 아니고 앞으로 앉으세요가 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예, 그렇게 말하면 잘 보인다고 우길 거잖아요. 예, 혹시 안 보이시는 분들 꼭 얘기하시고 잘.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속에 들 곳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중요한 건 뭐다? 가난한 사랑의 노래와 더불어서 이 단원에서 가난한 사랑의 노래와 더불어서 기억 속에 들 곳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작품 속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입니다. 자, 그랬을 때 당연히 이 사회문화적 배경 뭐다? 6.25 전쟁 예, 떠오르셔야 되고요. 오늘은 영상 찍으니까 다 웬만하면 써드리긴 할 거예요. 예, 어떤 방식으로든. 자, 그 다음에 2번 가보도록 하죠. 자, 어른들은 뭐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우리 마을로 오는 피라민. 아, 고맙습니다. 예, 피라민. 근데 아이들은 좋아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어른들은 와가지고 동냥을 하거나 심지어 물건을 훔쳐가기까지 하는 피라민들에 대해서 점점 인심이 각박해져 갔고요. 그에 비해서 어린이들은 세상 저 끝에서 와서 세상 저 끝으로 가는 이런 여행객들처럼 보이는 피라민들이 굉장히 부러웠다라는 거예요. 자, 3번. 명선이 다른 집에 가보라는 어머니에게 뭐를 보여줬어요? 고맙습니다. 금반지. 정말 중요하죠? 이 금반지는 명선이를 살리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명선이가 죽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4번으로 가보죠. 자, 기억에 드는 어머니의 성격을 쓰시오.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예, 굉장히 욕심이 많고 이해타산적이다 라는 거죠. 예. 탐욕스러움, 예, 이해타산적. 예. 이때 이해타산적이다 라는 건 계산적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 탐욕스럽고 이해타산적이다. 예. 그러고 나면 혹시 또 추우면 얘기하세요. 예. 이런 날씨가 제일 애매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반팔 입고 다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죠? 긴팔이 아니면 안 입고요. 이런 날씨이기 때문에. 근데 뭐 한림학원 고인물들은 아시잖아요. 예, 웬만하면은 긴팔을 들고 다니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추우신 분이. 왜냐면 학원이 워낙 빵빵해요. 그죠? 에어컨이. 자, 계속 가볼게요. 1번. 가문에 알 수 있는 이 글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쓰시오 라고 했네요. 예, 당연히 이 위에 보시면 피랑 가는 사람들, 어른들은 반가워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예. 써보도록 하죠. 좀 길어요. 자, 전쟁으로 피랑 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피랑민들은 자신의 물건을 식량과 바꾸거나 공량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기도 한다.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길죠? 조금 줄인 거예요, 이것도. 네, 이러면서 여러분들 개념 복습 겸 내용 떠올리기입니다. 이러고 나면 제가 특별히 개념 많이 설명 안 하고 바로 문제 풀 거예요. 네, 어차피 여러분들 개념 설명 또 하고 한다고 해서 머릿속에 잘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빨리 문제 많이 풀고 자체 시험 보면서 복습하는 게 낫죠. 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혹시 못 쓰셨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안 지울 거니까. 자, 2번입니다. 가문에서 피라민을 대하는 어른들의 태도를 쓰시오 라고 했네요. 어땠다? 이건 좀 짧게 쓸게요. 자, 식량을 바꾸거나 동냥하거나 도둑질을 한 것이 마음에 안 들었죠? 그래서 피라민들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고 인심이 날로 얄팍해져 갔다. 이렇게만 쓰죠.
천천히 쓰세요. 오른쪽 페이지까지만 할 거니까 서술형은. 그죠? 달가워지 않고 인심이 달로 얄팍해져갔다. 이것도 아까 제가 살짝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계속 가보죠. 3번. 남은아이가 명선이가 금바지를 보이기 전과 후에 어머니의 태도를 쓰시오 라고 했네요. 당연히 달라졌죠. 자, 써보죠. 금반지를 보이기 전에는 명선이를 쫓아내려 하다가 금반지를 보인 후에는 명선이에게 방에 들어가자고 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이걸 통해서 어머니의 탐욕스러움과 이해타산적인 면모를 잘 드러냅니다. 됐죠? 네, 금반지를 보인 후에는 명선이에게 방에 들어가자고 한다. 자, 그 다음 4번. 자, 이 글과 보기를 참고하여 사회문의 상황이 나의 부모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하시오. 명선이의 처지를 밝히고 나의 부모님이 명선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써라 라고 되어 있네요. 당연히 나의 부모님은 어떨까?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금반지를 빼앗으려는 뭐 이런 겁니다.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4번. (6.25) 전쟁으로 인해 군심이 야박해져 피난민인 양경이를 열가워 하지 않았던 나는 부모님은 양경이의 무관지를 빼앗으려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민심이 야박해져 피난민인 명선이 달가오지 않았던 나의 부모님은 명선의 금반지를 뺏으려는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계속 똑같은 말 반복이기도 해요. 조금씩만 바뀌고 있죠. 이런 서술형 쓸 때 영상 찍어서 숙제로 보내는 게 전 좋습니다. 이런 건 날로 못 먹거든. 아무튼 다 써야 되잖아요. 이렇든 저렇든. 자, 마지막 5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으로 가는 길 가보도록 하죠. 다 쓰셨죠? 자, 명선이의 부모님을 피난길에서 만나 뭐 때문에 죽었다? 공습? 네, 공습이죠. 공습. 네, 공습 때문에 죽었어요. 이것 때문에 명선이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 애들과 다툴 때도, 그죠? 밑에 깔렸다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괴력을 내면서 뒤집어서 그 아이들을 이기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명선이는 겁도 없고 원래 굉장히 다리 끝을 자유롭게 다녔던 아이인데 결국 이 공습 소리에 놀라 다리 아래로 떨어져서 죽게 되죠. 자, 그래서 명선이의 죽음은 겉으로는 뭐였냐면 전쟁의 비극 때문에 죽은 거가 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진정으로 명선이를 죽인 건 뭐였어요? 전쟁이기도 했지만 고맙습니다. 어른들의 탐욕 때문에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문제로 잘 나옵니다. 자, 6번. 다리에서 놀던 명선이는 뭐 때문에?
비행기의 폭음 때문에 강물에 떨어져 죽었어요. 이때 이 명선이가 떨어져 죽을 것을 암시하고 명선이가 떨어진 모습을 암시하는 게 바로 뭐였냐면 쥐바라 숨꽃, 그죠? 그 들꽃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계속 가보죠. 7번 기억의 의미를 쓰시오 라고 있네요. 명선이가 들꽃이 되어 사라진 후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당연히 명선이가 세상을 떠난 후가 되겠습니다. 명선이가 세상을 떠난 후를 비유하고 있죠. 제목부터가 기억 속에 들꽃이잖아요. 자, 8번입니다. 니은에서 나가 느껴서 심정을 쓰시오 라고 있네요. 그 주머니에서 말갛게 빛을 바르는 동그라미 몇 개를 보는 순간 나는 어땠다? 매우 놀라, 당황스러워, 뭐 이런 것들을 느꼈고요. 이 장면을 통해서 결국 뭘 드러내는 거예요? 명선이는 뭐 때문에 죽었다? 어른들의 탐욕 때문에 죽었다. 왜? 금반지 주머니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리 끝에 걸어놨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면 안 죽었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가문을 바탕으로 남은 안리에서 명선이가 비행기를 유독 무서워하는 이유, 당연히 공습으로 부모님이 죽었기 때문이죠. 피란길에, 이건 별로 안 기나니까 피란길에 공습을 만나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에. 특히 이 공습 때 어머니가 자기를 지키려고 위에서 눌러줬죠, 그죠? 덮어줬죠. 실제로 간혹 군대에서 그 수류탄 오발 사고가 나면 실제로 자기 몸을 덮어서 다른 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요새는 그런 사고가 안 납니다. 연습용 수류탄을 쓰기 때문에 뭐 사람이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원래 수류탄은 뭘로 죽이는 거예요, 사람? 아세요? 폭발력으로 죽이지 않아요? 뭘로 죽이냐면 그 수류탄이 겉에 쌓여 있는 그 철 있거든요. 그게 산산조각 나면서 산탄총처럼 퍼져요. 그래서 사람한테 그 조각이 박혀서 죽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막 폭발, 막 뻥 하고 폭발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덮으면 한 사람밖에 안 죽어요. 수류탄 굉장히 센데 생각보다. 나중에 남학생분들 던져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때는 그거 할 때 조교들이 굉장히 친절해요. 왜냐면 갈구다가 벌벌 떨어가지고 수류탄을 던져야 되는데 떨구는 애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던지라고 굉장히 격려해 줍니다. 나중에 한번 던져보세요. 재밌어요. 생각보다 소리도 되게 크고요. 생각보다 되게 셉니다. 수류탄. 자, 6번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목 기억 속에 들곳의 의미를 쓰시오. 이거 중요하죠. 제목의 의미. 이거는 안 줄이고 풀로 좀 써보도록 할게요. 6번. 자, 이건 지워야겠구나. 자, 들꽃같이 강인한 생을 지녔지만 전쟁 때문에 죽은 명성들을 잊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죠? 강인한 생명력, 전쟁 때문에 죽었다. 자, 마지막 7번만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긴 한데 안 지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다음을 참고해 다음에 주머니의 정체를 추측하였으고 이 글을 통해 전달 전달할 의미를 서술하시오. 당연히 주머니는 뭐고요?
금반지들이고요. 그죠? 예, 의미만 좀 써보도록 할게요. 전가가 전달하는 의미, 그게 바로 이 글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쓰긴 써야겠구나. 예, 주머니는 명선이가 금반지를 넣어둔 주머니로 명선이의 생존 수단이다. 이건 좀 중요하죠. 이건 좀 쓰고요. 그 다음 의미. 명선이가 죽은 원인은 전쟁의 잔인함과 어른들의 탐욕으로 작가는 이를 통해 전쟁의 참혹함과 그로 인한 인간성 상실을 비판하고 좀 길긴 한데요. 이게 워낙 중요해요. 이 내용이. 다 써보시죠. 이게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오늘 할 서술이요. 지금 학교에서도 거의 기억 소개 듣고 끝나가죠? 끝났거나? 아니에요? 일단 들어는 갔잖아요, 다들? 그죠? 배우고 계시죠? 그래야 돼. 왜냐면 추석 지나면 시험이 3주밖에 안 남아요. 뭐요? 예, 맞잖아요. 추석 끝나면 16일이거든? 23일? 30일. 그 다음 주? 예, 시험이죠? 좀 늦게 보는 학교는 그 다음 주 4주 남긴 하는데 뭐 독인 개긴이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로 가보냐면 26페이지. 제가 복사를 해드린 분은 그냥 오른쪽이 26페이지일 거예요. 아까 서술형 쓴데. 자, 청포도.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영어 개념 쌤 조금 해야 돼. 너무 중요해서. 근데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니까 다양한 해석. 정말 중요하죠. 다양한 해석. 여러분들 다양한 해석은 무조건 한 문제 나오고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시면 제일 첫 단원 자화상이라는 단어를 나중에 배우게 되실 텐데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고요.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100%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작품의 내용과 형식, 그죠? 이게 바로 작품 자체로 해석하는 거. 작가, 이게 이제 그래, 작품 자체로 해석하는 게 절대론이라고 불러요. 혹시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론. 표현 방법이나 화자의 태도, 화자의 상황, 시어의 의미, 뭐 이런 걸 통해서 작품을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서술형 할 때 풍요로운 고향에 대한 회복을 소망한다. 뭐 이런 얘기로 하면 이게 작품 자체로 해석한 겁니다. 제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작품 자체요. 그냥 작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표현론이라고 부르고요. 작가 중심 해석은 독립운동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작가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 두 개가 묶어서 나와요. 시대 이런 걸 우리가 반영론이라고 하고요. 좀 어려운 말로는 시대가 반영되어 있다. 어떤 시대? 일제강점기 나오면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독자는 뭐였어요? 자신에게 건강이나 아니면 내가 간절히 기다리는 뭐 건강이었나? 뭐였지? 조금 헷갈리는데? 건강 아니었던 것 같은데? 미안해요. 기다림의 자세. 기다림의 자세. 독자에게 전달되는 의미,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 하면 효용론이라고 하는데, 효용론. 이거는 기다림의 자세예요. 기다림의 자세. 그냥 기다림의 자세 나오면 독자 중심 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석할 때는 뭐가 정말 중요하다? 근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타당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밑에 나오잖아. 네, 제가 웬만한 개념을 안 하고 싶은데 얘는 해야 돼. 너네가 청포도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회복하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 얘는 작품 자체라고요. 주제가. 작품 자체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런 주제를 갖게 되고요. 관광을 염원하는 마음. 얘는 작가와 시대를 가지고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손님은 조국의 광복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다림의 자세는 독자가 얻는 깨달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이 쓰이고요. 상징이 쓰이고, 또 중요한 거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얘기. 아직 손님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이거 갖고 잘 문제 냅니다. 자, 그 다음에 푸른빛과 흰빛의 색채 대비. 역시 시험에 잘 나오고요. 푸른색은 평화로움을, 흰빛은 깨끗한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자, 오연에는 두 손 흠뻑 적셔도 조련이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은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쟁반과 하얀 모시수건이 나오는 흰색 물건들은 정성을 의미한다. 이 두 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 두 개는 교환되지 않아요.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자주 바꿔서 나와요.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이거 했죠? 방금 했던 말입니다. 헌신, 이건 정성. 그죠? 중요하니까 계속 정리돼서 나오죠? 이렇게 키워드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안 헷갈려요. 너무 줄글로 공부하시려고 하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근거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해석 역시 했던 말입니다. 자, 작품 내적 요소 중심은 어떻게 해석된다?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회복하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고요. 나는 뭐하고 있다? 손님과 함께 청포도를 먹으면 고향의 풍요로움을 나누기를 소망하는 내용이다 라고 해석하게 되면 작품 자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가나 시대를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면 독립운동과 일제강점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뭐를 염원하게 된다? 광복을 염원한다 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깨달음이라고 나오면 독자 중심이요. 누가 깨닫는 거요? 이 시를 읽었던 독자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뭘 깨닫게 되었냐? 기다림의 자세. 이거 굳이 제가 두 번, 세 번 읽는 이유가 있어요.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예요, 그냥.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면 압니다. 무슨 말인지. 계속 적어 물어봐요. 계속.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거는 저랑 같이 그냥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OX 문제입니다. 자, 문학작품을 주체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근거를 감사해야 되고요. 2번 독자의 관심이나 경험, 가치관에 따라 문학작품의 해석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단원입니다. 자, 문학작품의 작가나 작품이 창작된 시대보다는 틀렸죠. 뭐 하나가 더 우세한, 우월한 해석은 아니에요. 자, 2번 푸른빛과 흰빛의 색채, 대빛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넉넉하고 여유로운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바로 제목이기도 한 청포도이고요. 여러분, 이런 답은 청포도 아니면 손님 둘 중에 하나만 나와요. 여기서 단답형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독립운동가 작가이고요. 아름다운 고향 작품 내적 요소고요. 그 다음에 깨달음 독자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제가 정말 간단하게 풀었지만 간단하게 만들어서 공부하시면 돼요. 어떻게 키워드로 독립운동가 고향 깨달음 됐죠? 이렇게 해서 틀리더라 나중에. 알겠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저랑 같이 몇 번만 일단 같이 보시냐면 4번만 같이 보죠. 자, 나머지는 참고해요. 기억에 들어갈 가의 주제를 쓰시오 라고 했네요. 자, 나에 보시면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고향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어떤 거야? 예, 넉넉하고 여유로운 고양이 모습. 그죠? 예, 그러면서 뭐에 대한 얘기? 색채 대비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예, 결국 손님은 누구냐? 고향을 떠나 고단을 떠주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아, 이거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 이거 나오면 작품 내적 요소 중심입니다. 고향, 풍요로움, 손님을 기다린다. 그러면 4번에 뭐라고 쓰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까 왼쪽에서 봤던 내적 요소 중심의 주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보죠. 네,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낸 시이다. 자, 여기서 중심 키워드는 뭐냐? 고향이랑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이에요. 이게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 회복. 손님을 기다리는 건 그게 회복되길 바라는 거죠. 세 번째, 그걸 소망한다. 미래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해서 키워드 3개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자, 1번, 2번, 3번, 5번 네 문제 풀어보세요. 얼른 풀고 넘어갑시다. 가난 사랑의 노래로. 네 문제만 풀어보세요. 네 문제 얼른 풀어보세요. 네, 빨리빨리 하고 지나갑시다. 오늘 당연히 기억 속에 들 곳까지 끝낼 거예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밖에 안 되니까요. 자, 1번. 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고요. 예, 명사로 시를 끝맺어 독자에게 여운을 준다. 박혀, 오면, 했으니, 좋으련, 두렴. 예, 이런 건 명사가 아니죠. 예. 자, 2번. 선명한 색채 대비. 예, 색채 대비란 말 제가 여러 번 드렸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네, 넘어갑시다. 자, 2번. 과문을 말한 이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것. 네, 손님이 찾아오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요. 네, 포도를 따먹고 싶어 하고요. 정성스러운 때도 맞고요. 네. 자, 여기에 과거에 대한 얘기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네, 안 나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네, 손님이 오면 함께 청포도를 네, 따먹을 것이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3번. 과문하는 시와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것.
청거는 여유로운 고향의 모습 맞고요. 푸른 바다에 흰돈배는 의미상 대립되고 있다. 의미상 대립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색채가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의미는 오히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나무는 보기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나는 시인이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다는 점에 자, 독립운동가라고 했죠. 자, 소재와 시어 중심. 얘는 시대. 그죠? 시대의 중심이고요. 얘는 작품 내적 요소. 색채 대비 작품 내적 요소. 시인의 생애. 이건 작가. 자, 시인이 독립운동가. 역시 작가. 자, 시대적 배경. 시대.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5번. 꼭 기억해 두세요. 됐죠? 자, 가나의 사랑의 노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의 사랑의 노래.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는 거 사회문화적 배경입니다. 1970, 80년대 산업화 도시화에 대한 얘기고요. 가난 노동자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그 가난 노동자를 뭐 하고자 한다? 이 시를 통해서 위로하고자 한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 방법은 좀 이따 뒤에서도 하겠지만 서리법 모르겠는가가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도치법 앞뒤의 순서를 바꾸는 거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해요. 시각, 청각, 촉각. 시각은 새파란 달빛 이런 것들 나오고요. 쓸쓸함,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잘 드러내죠. 청각은 두 점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를 통해서 단 이 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1970, 80년대 산업화 도시를 잘 드러냅니다. 촉각 같은 건 숨결, 뜨거움 이런 걸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안타까운 이별을 역시 잘 드러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어떻게 형성된다? 구절을 반복해서 가난한 데서 뭐뭐가 모르겠는가? 라는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오늘을 형성하고 있고요. 1970, 80년대 가난한 도시 노동자들의 삶을 잘 드러내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역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자,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은 결국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여기서 여기까지의 얘기가 바로 뭐에 대한 얘기야? 서리법의 정의예요. 그죠? 서리법에 대한 얘기고요. 이 서리법을 반복함으로써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이라는 인간의 감정을 알고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리법은 강조법이야. 자, 그 다음에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면 당연히 감정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가난 때문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감정조차도 잃어버린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결국 고달픈 삶을 살아야 했던 안타까운 처지의 젊은이들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빈칸도 같이 가보도록 하죠. 자, 밑에 빈칸입니다. 1번 이 시에서 가난하다고 뭐뭐 하겠는가? 라는 구절을 뭐 하고 있어? 반복하고 있죠? 그걸 통해서 강하게 드러냅니다. 강조하죠. 자, 2번 OX 1번 이웃의 한 젊은이를 바라보고 있는 시적 화자고요.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과 같은 감정을 몰라요? 알아요? 미안.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지? 그 이웃의 한 젊은이가 주인공이죠, 주인공.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요. 감정 알아요. 아는데 가난 때문에 표현할 수 없는 거고요. 가난에 인간적인 감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맞고요. 고향을 떠나 도시로 온 이로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그리워한다. 맞죠? 새빨간 간반함 소리 이런 시각을 통해서도 드러냅니다. 자, 그다음 3번 이 시는 1970, 80년대 산업화 사회문화적 배경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점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육중한 그냥 기계라고 쓰면 되겠구나. 기계 굴러가는 소리. 육중한 여기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자, 부재. 이웃의 한 젊은이 힘겹게 살아가는 산업화 시대의 도시 노동자고요.
그런 노동자를 뭐 하고 있다? 안타까운 처지를 위로하고 있다. 네, 위로. 입니다. 자, 오른쪽 역시 저랑 같이 6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예, 6번 하고 5문제 풀고 해설하면 이번 시간 끝날 겁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6번. 이 시에 대한 젊은이의 모습과 이를 대하는 시인의 태도를 연관지어 시의 창작 의도를 서술하시오. 예, 주제 쓰란 얘기입니다. 얘는 여기다 쓸게. 예, 펜이 잘 안 나오니까 1970에서 80 명대 도시 노동자의 고달픈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보여줌으로써 행복게 살아있는 안타까운 젊은이들을 이루고자 계속 반복되죠? 1970, 80년대 가난한 도시 노동자들 그 젊은이들을 위로하고자 했다. 위로라는 키워드 계속 반복됩니다. 자, 이거 다 쓰시고 나면 5문제만 풀어보세요. 5문제만 풀고 해설하고 끝냅시다. 깔끔하게. 더 안 할 테니까 얼른 5문제만 풀어보세요. 되게 쉬워 이거. 자, 가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이 시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감각적인 미지의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것들이 쓰이고 있고요. 2번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그저 모르겠는가? 라는 서리법. 3번 말하니가 표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그 말하는 이는 드러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응? 드러나지? 맞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을 말하는 이것도 좀 이상한데? 이게 더 이상하구나. 자연이 느끼나. 나 등장하나? 내볼에 있네. 미안해요. 내볼에 있죠? 그러니까 말하니 표면에 등장하고요. 미안합니다. 정답은 4번이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태도 변하지 않아요. 태도는 계속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위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1번에 4번이었어요. 1번에 4번. 자, 2번 말하니가 느끼는 정서를 알맞지 않은 것, 너와 헤어진 뒤에 느끼는 외로움, 고달픈 현실속에 느끼는 두려움, 떠나온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사랑하는 이에게 버림받는 슬픔과 아픔, 가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것에 대한 서글픔. 정답은 2번이래요. 두려움하고 거리가 이것도 아니잖아. 뭐야? 버림받은 게 아니구나. 미안. 오늘 좀 이상하네.
네, 4번이요, 4번. 미안합니다. 자꾸 바꿔서. 자, 사랑하는 얘기 버림받은 건 아니죠? 예, 버림받았다는 얘기는 예, 나와 있지 않아요. 예, 내가 어쩔 수 없는 힘든 상황 때문에 예, 헤어진 거죠. 자, 4번. 이 시를 읽고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한 장면과 눈이 쌓인 골목길을 걷는 장면 좋고요. 새파란 달빛. 한 장면과 도시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장면 좋아요. 예, 한 장면과 새벽길에 방범대원에 쫓기고 있지는 않죠. 예,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사용하는 배경을 알 수 있는 구절로 알맞은 것은 네, 당연히 소리입니다.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 5번. 다음은 이 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나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제목에 나타난 이웃의 한 젊은이에 대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 예, 열악한 노동환경 맞고요. 예, 고향을 떠난 도시론과 맞아요. 산업화 시대에 힘겹게 살아가는 도시 노동자 맞고요. 고달픈 생활 때문에 고향을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죠. 왜? 고향은 더욱더 먹고 살 게 없거든요. 네, 정답은 네, 4번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생활을 예, 도시에서 해야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